이제 여기서 당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회장에서도 헉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그만큼 당황스러운 연출이거든요. 네, 오늘은 유승환 감독의 영화 베테랑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9월 3일 언론시사회에서 봤습니다. 근데 보고 났더니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영화의 마케팅 방향과 봤을 때 좀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왕이면은 영화 개봉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베테랑2를 보기 전에 베테랑1을 다시 봤습니다. 지금 다시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도 다시 순위권으로 올라온 걸 보니까 베테랑1을 보면서 베테랑2를 볼 때 체크해야 될 몇 가지 리스트를 정리했었죠. 1편의 매력을 2편이 어떻게 다시 재현하고 있는가, 또는 1편의 매력을 2편이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1편만큼 2편도 그렇게 통쾌하고 속 시원한가.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놨던 그 체크리스트가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테랑2는 왜 이렇게 관객을 당혹스럽게 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화의 시작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는 영화의 오프닝 액션씬, 이거는 반가움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테랑 1편을 좋아했던 관객이라면 너무 반가워할 수밖에 없고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죠. 1편의 오프닝에서도 장윤주 씨가 연기하는 그 미스봉, 그리고 서도철이 함께 불륜 커플로 위장을 해서 뭐였죠? 중고차 사기단?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악인들을 처단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편의 오프닝에서도 또 미스봉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번에는 주부도박단을 검거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거조차도 되게 반가웠어요. 1편에서 보면 그 천호진 님이 연기하는 강정식이란 전체 대장이 있습니다. 강정식 대장이 1편에서는 이제 서도철과 이 팀에게 조태호를 그만 파고 주부도박단 검거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는 또 주부도박단 검거를 구실로 삼아서 조태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의 오프닝에서 이 주부도박단 사건과 관련된 작전이 나오는 거죠. 1편에서 재미있었던 부분들, 어설픈 형사들의 어떤 행동들이 있었고 또 코믹한 액션도 있었죠. 그리고 서로 캐릭터들이 티키타카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게 오프닝에서 거의 다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코미디를 보여주는 연출은 오히려 더 과장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1편에서 서도철과 좋은 콤비를 이뤘던 오재평 반장이 맞나요, 이분이? 팀장, 배우 오달수 님이 연기하는 캐릭터죠. 오달수 님도 그대로 등장해가지고 또 이런 콤비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테랑2가 1편을 좋아했던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서비스, 그런 거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았어요. 오프닝 시퀀스가 끝난 이후부터는 베테랑 1편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그때 저는 좀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거죠. 이렇게 당혹스러운 이유가 뭐였는가 생각해봤을 때 첫 번째는 정혜인이란 배우인 것 같아요. 먼저 이 베테랑2의 스토리를 잠깐만 정리를 해보죠. 영화가 공개되기 전에 알려진 정보로는 이 영화가 어떤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은 정의구현을 표방하고 있는 살인이죠.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그런 악당들, 그런 사람들을 그 피해자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처단하는 그런 살인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는 대중과 사이버 레카에 의해서 영웅으로 떠받들어지죠. 그런데 바로 이 살인범이 정혜인이 연기한 박선우라는 인물이다. 이게 바로 오프닝 시퀀스 직후에 공개됩니다. 정혜인이 빌런이야 라고 이 영화는 찍고 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당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회장에서도 헉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쪽 어딘가에서 막 이런 느낌으로 그만큼 당황스러운 연출이거든요. 왜냐하면 정혜인이란 배우가 가진 이미지가 있고 또 앞서서 이 베테랑2가 마케팅을 해왔던 방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고편과 포스터를 통해서 이 관객분들은, 저랑 같이 영화를 본 기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혜인과 황정민의 콤비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전혀 다른 형태의 세팅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찜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가. 그러면서도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엔 뭔가 트릭이 있을 것이다. 이 캐릭터가 진짜 범인이 아니거나 진짜 범인이어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정혜인이라는 배우가 가진 이미지 때문입니다. 외모와 이미지죠. 저는 이게 분명히 감독이 의도한 캐스팅 효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어울리지 않는 느낌들을 계속 이 영화가 강조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정혜인이 연기하는 박선우라는 캐릭터와 서도철을 함께 보여주는 앵글에서도 단선적이지가 않습니다. 기괴하게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 박선우와 서도철의 얼굴을
아주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일부러 붙여놓는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박선우가 좀 기괴하게 웃는 그런 순간들을 연출한다든가. 근데 저는 이것부터가 1편과는 너무 다른 연출이라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1편은 굉장히 직선적인 영화였죠. 조태호라는 엄청나게 나쁜 놈인 캐릭터가 있고, 그런 나쁜 놈을 붙잡기 위해 몸을 부숴가는 아주 여러 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형사들이 그 나쁜 놈을 처단하는, 거기까지 이 영화는 보여주죠. 그런 통쾌하고 속 시원한 감정 때문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거고요. 근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구도로 영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베테랑 2편의 특징이고 1편을 본 입장에서 갖는 당혹스러운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 영화가 가진 어떤 구조에 관한 문제라면, 또 하나는 서도철의 캐릭터 때문에 좀 다른 감정을 갖게 되죠. 1편에서 봤던 그 서도철이 아닌 느낌이랄까, 혹은 1편에서 본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캐릭터랄까, 그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도철의 아들이 나오죠. 1편에도 나왔습니다. 1편에는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로 나왔었죠. 베테랑 2편에서는 이 아들이 이제 한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가 됐고 학원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아이로 나오죠. 근데 이 아들이 겪는 고충이 이 아버지 서도철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됩니다. 1편에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배우 진경님이 연기하는 그 와이프 캐릭터가 우리 아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뭐 싸우고 왔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편의 서도철은 남자애들이 다 싸우고 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싸우는 건 좋으니까 맛집을 말고 돌아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 대사가 이제 내가 깽값은 다 물어줄 테니 병원비는 물게 하지 마라,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테랑 2편은 그랬던 아버지가 자신이 했던 말들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찰들이 범인을 대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이나 말, 이런 것도 좀 달라졌죠. 1편에서 정만식 씨가 연기하는 전 소장과 그 외국인 일당들을 잡혀왔을 때 CCTV를 가리고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옛날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나 여러 경찰을 다룬 영화들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약간 식상한 장면도 베테랑 1편에서는 통쾌하고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테랑 2편에서는 이 경찰들이 그런 태도들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이 경찰들도 저렇게 나쁜 놈은 죽어도 마땅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가 점점 그런 태도와는 다른 성찰들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베테랑 2편은 1편이 보여줬던 재미와 매력들을 하나씩 뒤집어버리는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공들인 액션씬에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남산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이 있죠. 이 장면이 저한테는 1편에서 그 명동을 배경으로 한 조태호를 잡는 추격전, 그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공을 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남산 액션씬이 보여주는, 드러내는 감정은 1편과는 전혀 다르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긴장감이 가득하고 되게 실감나는 타격감으로 가득한 그런 액션 시퀀스인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잔인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박선우가 범인을 검거할 때 마치 이 상황을 즐기듯이 이상한 소리를 내죠. 그리고 1편의 명동 액션씬과 똑같이 베테랑 2의 남산 액션씬에서도 주변 시민들이 다 같이 이 핸드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는데, 1편에서는 그 영상들이 뭐였냐면은, 자, 난 이제 정당방위다, 조태호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여기 사람들이 다 찍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시민과 대중의 응원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2편의 남산 액션씬에서는 이 경찰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듭니다. 경찰이 보이면 안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찍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연출이 된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흥미롭긴 했습니다. 1편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를 그대로 구현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베테랑 2에서 느낀 당혹함의 정체는 이 영화가 베테랑 1편을 거의 정면으로 바라보고 반성하는 영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승환 감독이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했던 전편의 공식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답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1편 자체를 부숴버린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 설정으로 봤을 때 이 박선우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도철한테 저는 형님이 조태호 잡는 거 보고서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뭐 영화 속 맥락이긴 하지만은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선우라는 인물이 정의 구현을 하는 연쇄살인범이 된 이유는 그런 조태호를 잡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서 느꼈던 통쾌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삐뚤어진 목적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 영화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마지막에 해치를 붙잡고 사람들을 구해냈을 때 경찰들이 한 명씩 자리에 앉으면서 굉장히 필요한 얼굴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희한하게 봤습니다. 1편 같은 경우면은 멋있는 앵글에서 방점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공공의 적 1편에서 보면은 그 강철중이 배우 이성재 님이 연기한 그 악당을 딱 붙잡은 다음에 한강 고수부지에 쫙 앉아서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악당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련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도철이 자신의 아들 앞에서 아빠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감독의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1편에서 보여줬던 그런 통쾌함과 사이다 같은 서사가 그게 과연 옳기만 한 거였을까, 그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이 그런 사이다 같은 서사를 원하고 사이버 레카에 열광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감독 자신이 나도 일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편을 기대하고 봤던 저 같은 관객들이 당혹스러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다시 정리를 하자면 베테랑 2편은 1편을 기대한 관객들에게는 그닥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전혀 통쾌하지 않고 사이다의 서사가 없고 당연히 속 시원하거나 후련한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영화 감독의 필모그래피 안에서 보면은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가 베테랑의 속편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이 연출했지만 베테랑의 속편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프로젝트로 제작된 영화였다면 어땠을까? 유승환 감독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베테랑의 속편을 이렇게 만들면서 관객이 느끼는 간극을 더 크게 만든 거죠. 이때 관객들이 느끼게 될 당혹감을 유승환 감독이 몰랐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당혹스럽게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의 소재, 이야기의 진행 방식, 연출의 방식, 그리고 캐스팅의 효과, 이 모든 거를 또 다 더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유승환 감독이 봤을 때 이런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그래서 굳이 베테랑 1편을 가져다가 그것과 전혀 다른 2편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테랑 2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이고요. 그럼 오늘도 베테랑 2에 대해서 20자평과 별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 1편에 비하면 통쾌한 매력이나 이런 게 없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의미 있는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딱 절반인 2.5개를 적겠습니다. 코멘트를 남겨볼까요? 1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반성하는 2편. 전편을 답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부숴버렸다. 어떤 의미로든 흥미로운 사례.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